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준 소장입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아침부터 정말 오랫동안 아, 어떤 분들이 이제 끝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기술적인 얘기 좀 많이 했다고 치면 저는 이 다오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뭐 패러다임이나 아니면 조직의 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다오라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저 역시도 다오의 형태로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명함이 한 4개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IT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웹3나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소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디파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웹3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시는 이제 체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오의 형태로 이제 대외 협력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 쪽 일하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빅데이터나 AI 쪽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키워드나 트렌드들을 좀 대중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뭐 여러 방송에서 뭐 메타버스나 NFT, P2E, 다오 같은 키워드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경제나 아니면은 이제 전반적인 뭐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니면 뭐 3프로티 뭐 이런 데서도 워낙 이 키워드들이 핫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다오라는 키워드 그리고 웹3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에 대한 것을 좀 궁극적인 상태에서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백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당연히 금융권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전화를 받고 뭔가 멋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백만장자라고 했으면 지금 저 밑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야 너는 왜 집에서 안 나오냐? 넌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장난치고 있냐? 그러는데 그 친구의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저기 이제 오피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NFT나 블록체인이 가져온 하나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떠한 비즈니스 형태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근원적인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처럼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기존 경제 구조에 대한 불신들이 특히나 지금의 Z세대들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밀레니얼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아는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고 나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신뢰라고 하는 개념들이 깨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스로가 우리도 스스로 정부처럼 혹은 우리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차라리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오른쪽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팀 버너스-리 경이 최근에 웹2나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공유되는 형태의 웹3 형태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웹3라고 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웹3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지금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정보와 부를 독점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일종의 저항 혹은 이제 이러한 개선에 대한 움직임으로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웹3에 대해서 나올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기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기여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뭔가 사회주의나 혹은 이제 기존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창 토론하실 때 대학생 때 그러한 부분 뭐 NL 계열이나 이런 얘기들 하셨던 분들은 이 기여라는 단어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거나 이게 결국에는 불가능한 단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새로운 지금의 20대, 10대 후반 친구들은 이 기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떠한 마법의 단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어떤 거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돈으로 기여한다 혹은 내 재능으로 기여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 기여한다 결국 모든 기여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토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논란 역시도 내가 어떠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도 내 어떠한 재능을 토크나이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지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웹3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DAO, 우리가 한국에선 다오라고 많이 부르죠. 다오라고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오, DAO는 이제 한국어로 풀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A로 보는데요.
자동 조직이 아니라 자율 조직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오토노머스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떠한 조직의 룰을 만들고 그 안에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활용해서 기여한다면 그 기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소스나 목적을 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쉽게 말하면 디지털 협동조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디지털 경제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 다오라고 하는 컨셉은 원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토큰의 어떤 표준을 만들 때 많이 쓰게 됐던 어떤 그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게도 뭐 위에 앞서서 나왔던 ERC 표준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어떤 그 이더리움 재단 안에 있는 그 안에서의 온라인 투표나 그 안에서의 형태를 그것도 역시 다오죠. 그러니까 다오의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이것을 이번에 표준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태인데 그러한 컨셉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그것이 비단 어떠한 우리가 프로토콜에서의 어떤 표준을 정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오라고 하는 것들의 장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영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헥슬란트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를 참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오의 형태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국경을 넘어서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된다. 블록체인의 특징이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NFT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러한 의사결정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이 다오라는 것과 함께 또 최근에 좀 어떠한 그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금 관리에 있어서 신뢰가 필요하지 않다. 저 말은즉슨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오가 그냥 온라인에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었다가 이게 현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지금 내전이 특히나 이 IT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가 알고 있고 80년대생인가 90년대생인가 아주 젊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어떠한 그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이제 도움을 구할 때 아시겠지만 트위터에다가 그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자지갑 주소를 다 올렸죠.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자기가 어떠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기여가 아니죠. 자기가 어떤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원을 하더라도 생각해 보시면 개인이 어떠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자지갑에 후원을 했다고 나에게 남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일 포인트는 내가 돈을 후원은 했는데 그 돈이 어떻게 후원이 된 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곳에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돈이 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가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 다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다오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후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어디에 후원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다오는 기존 정부가 아니라 정부 말고 뭔가 그 민간에서 자신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군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목적이 아예 우리는 민간의 군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다오를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상 자산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로 치면은 사랑의 열매나 크리스마스 실 같은 느낌으로 NFT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FT가 어떠한 가치 자체를 먼저 갖는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어떤 멤버십 형태의 NF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후원을 한다고 치면 그냥 내가 계좌 이체되는 거랑 똑같은 거랑 내가 뭔가 이체를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어디에 후원해 줄지도 참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끝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게 오니까 그 NFT를 내가 자랑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저 국보다오 그리고 컨스티튜션 다오입니다. 국보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국보를 지키자라는 형태이죠. 마찬가지로 컨스티튜션 다오도 미국에 있었던 헌법을 개인이 사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걸 보유하자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결론은 둘 다 실패했죠. 둘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이 그 어떻게 보면 국보나 아니면은 이 여기서 나와 있었던 미국의 헌법을 사질 못한 거죠.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형태가 좀 다르게 끝났는데요. 국보다운은 그렇게 해서 그냥 환불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컨스티튜션 다운은 거기서 모인 돈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냥 이거 그냥 다시 빼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에 이 돈을 써보자라고 하는 형태로 돈이 일부 남고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왼쪽의 국보다운은 커뮤니티가 없었고 오른쪽에 있었던 중간에는 컨스티튜션 다운은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뭐 이랬던 거죠. 뭐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보다운은 이 다오가 아닌 다른 다오가 이제 결국 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소유권을 49% 갖고 이제 간송미술관에 51%를 주는 형태로 끝났는데요. 그만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리고 거기에서 NFT나 이러한 유틸리티들과 함께 다오라고 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컨셉들이 합쳐지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볼 때 뭐 다른 메타버스들 여러 가지 있지만 디센트럴랜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디센트럴랜드에서의 부동산은 의결권을 이제 갖게 되죠. 그것을 갖고 그 안에서 또 거버넌스 토큰을 사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메타버스에서 내가 땅을 NFT로 구매했다는 건 단순히 내가 땅을 샀다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나 통치권을 같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상부동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디센트럴랜드에 삼성이 땅을 샀죠. 그럼 혹시나 내가 삼성의 광고비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삼성이 여기서 광고하지 말고 저기서 광고하게 우리가 의결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형태들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상부동산이 NFT나 다오와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그것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저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피지털에서 G가 아니라 S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피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최근에 이제 화두입니다. 저 피지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쉽게 말하면 디지털하고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와 디지털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디지털에서 줄 수 없는 경험들을 물리에서 합치거나 혹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디지털과 합치는 것들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컨셉들이 NFT 그리고 커뮤니티 다오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회원권을 NFT로 만들어서 판다. 되게 심플하죠. 근데 그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쉽게 생각하면 골프장 회원권을 우리가 NFT로 만들고 그것을 다오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혹은 그 NFT의 그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내년에 골프장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자면 이거 매력적인데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한 형태들로 좀 발전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의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NFT가 소비와 투자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예를 들면 과거에는 NFT는 그냥 사서 그거를 내가 어떠한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이러한 커뮤니티 다오의 형태에서 NFT 판매는 NFT를 안 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어떤 멤버십의 형태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소비라고 해야 될지 투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멤버십 형태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최근에 NFT들도 이제 다오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저도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이쪽 씬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 혹시 얼굴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그 본인의 강의와 관련돼서 본인이 NFT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NFT를 발급하고 NFT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계세요. 저 역시도 이분이 이제 제가 NFT를 샀더니 1대1로 줌으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죠. 근데 여기서의 목적은 강의를 해주는 NFT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맥락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NFT와 결합된 다오의 형태 혹은 NFT 기반의 어떠한 커뮤니티들이라고 최근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 소속돼 있는 AOG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들 혹은 NFT 기반의 게임들 뭐 많이 민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사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투자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NFT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거는 다오를 기반으로 한 NFT의 형태이다 보니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 AOG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무협 있지 않습니까? 무협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꿈이 있을 거잖아요. 난 무협 소설 좋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무협 캐릭터가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NFT도 발급하고 돈을 모아서 우리가 MMORPG를 만드는데 그 MMORPG의 스토리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을 우리가 투표해서 만들자.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어떠한 그 이벤트를 우리가 스스로 해보자. 라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NFT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NFT는 마치 우리가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같은 형태인 거예요. 이걸 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안에서 뭐예요? 스토리 대회도 하는 거예요. 스토리 펀딩 대회도 합니다. 실제로 이 안에서 대회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야, 내 이 스토리 좋은 것 같다라는 투표권들을 줍니다. 근데 그 투표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NFT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줘요? NFT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투표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NFT 조금 가진 사람들은 투표권을 적게 주는 거죠. 내가 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NFT를 더 사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들로 어떤 구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NFT 가격이 떨어질 때 뭐 해명해라가 아니라 야 우리가 으쌰으쌰 더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형태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디지털 협동조합 다오가 앞서서도 아마 그 첫 번째 연사분인가 두 번째 연사분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올해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NFT 다음 키워드가 뭐냐라고 할 때 이미 해외에서는 메사리 리포트나 이런 데서 2022년은 다오의 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초창기에는 이더리움 거버넌스에서만 쓰이던 것들이 최근에는 벤처, 탈중앙, 메타버스, 소셜 등 다양한 형태들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다오 역시도 이제 트래킹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면 이제 프로토콜 다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더리움과 같이 어떤 프로토콜 자체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엔 디파이나 이런 쪽에 금융 기반의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쪽은 좀 뭐 유니스왑이 되는 거 좀 넘어가고요.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은 현실과의 접근성인데 현실과의 접근성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인베스트먼트 다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 투자 펀드랑 유사한데 생각해 보시면 기존 투자 같은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해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한 그 어떤 회사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처럼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거나 혹은 내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로 기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떠한 협동 단체로서 투자를 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로 좀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컬렉터 다오는 이제 쉽게 말하면 NFT 같은 비금융 자산, 아까 뭐 BAYC나 이런 거 혼자 사기 어렵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BAYC 사자, 뭐 이런 형태들을 좀 논의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는 소셜 다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소셜 다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움직임에서 실제로 우리의 사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약간 이제 일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는 사람끼리 한 팀을 정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 일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놓고 내가 전체 일에서 30% 끝나면 내 일은 끝났으니까 내 금액 가져갈래라고 하는 형태의 어떠한 조직 형태를 다오의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노동자 집단, 뭐 예술 집단 이런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영화판이 원래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영화판이라는 것은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왔다가 영화가 끝나면 다시 나가죠. 이러한 형태들이 굳이 우리가 이제 영화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서로에 대한 기여나 서로에 대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나아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메타버스, 뭐 기업 프로젝트 이런 데들이 많이 아주 이건 제가 자료에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아지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도 이 다오에 대한 정의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IE라고 하는 이제 이 IT 쪽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학술지 중에 하나죠. 거기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오라고 하는 것들 레퍼런스 모델로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레이어, 그러니까는 어떤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밑에 깔아주고, 그다음 두 번째부터가 이제 기존하고 다른 거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버넌스는 그냥 투표하는 거죠. 투표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잘 그것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인센티브 레이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오에 결국 참여하는 게 우리 조직이 잘 돼서 뭔가 우리가 서로 돈을 벌거나 서로가 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인센티브 메커니즘 레이어고요. 네 번째는 조직 형태죠. 이제 결국에는 다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요. 그런 모든 네 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맨 위에 있는 발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다오라고 하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컨셉이나 어떤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100% 블록체인이 안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일부는 블록체인이 안 활용되거나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섞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좀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웹2와 웹3가 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도 간다. 뭐 이렇게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아라곤이라고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해외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토큰을 만드는 것들, 거버넌스 해주는 것들, 아니면은 어떤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들, 커뮤니티, 뭐 요즘 제일 잘하시는 디스코드도 뭐 이 안에 어떤 유틸리티로 하나로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다오의 컨셉들을 활용해줄 수 있는 다양한 유틸리티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약간 실험적인 모델이긴 합니다. 이제 결국 이렇다면 학습 조직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6개월째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웹3 관련 스터디를 하는데 카페 사장님도 오시고 레스토랑의 그 셰프도 오시고 디자이너도 오고 심지어 은퇴하신 60대 분도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스터디를 시작을 하는데 중간부터는 디자이너분들이 PPT 디자인을 해주시고요. 카페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라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토큰을 만든다면 커피 한 잔 내리는 거는 몇 토큰을 주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토의를 해보는 거죠. 물론 아직은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들로 좀 이제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체인 파트너스가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을 이런 이제 다오의 형태로 뽑았죠. 그래서 CP 다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본인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이쪽 웹3 쪽에 관심 있는 개발자나 아니 이런 분들이 자신의 시간 중에 뭐 일부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 2시간 정도 쓸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요.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원화로 받고 싶다, 혹은 체인저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그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 형태이고요. 보시면 이제 지금 그래서 그분들 뽑아서 리서치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팩트 투자 쪽에서 실제로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와 어떠한 일반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실제로 지금 이미 운영을 한번 돌린 다오인데 임팩트 컬렉티브 다오라고 그래서 아시아 4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한 팀을 결국엔 최종적으로 선발했는데 이 파키스탄은 우리나라가 한 번도 투자해본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인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팀들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검증해주고 투자를 이제 실제로 했던 어떤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안에 재무적 투자자도 있고 추천된 비재무적, 그러니까 전문가죠. 이쪽 풀의 전문가, 그리고 선발된 비재무적 참여자, 임팩트 스타트업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런 거 투자 받고 싶어요라고 팀이 올리면 그 팀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다 괜찮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면 땡큐라고 하는 토큰을 줘요. 땡스 토큰을. 땡스 토큰을 전문가들이 많이 받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뭘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땡스 토큰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타트업 시작하는 이제 그 투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스타트업들이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해줬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면 자기 땡스 토큰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펀딩 이제 그 한 시즌이 지나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팀 중에 누구한테 투표해 누구를 우리가 해줄까요?라는 걸 이렇게 모으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오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많습니다. 의사결정도 느리고요. 책임도 이제 부재될 수 있고요. 금권 정치 나올 수 있고요.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킹 공격에도 지금 뭐 아주 리스크가 있고요. 물리적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규제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게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모든 게 정말 의사결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초창기에 만든 사람들이 토큰을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컨스티튜션 다오도
그 상위 이제 참가자 상위 1%가 전체 토큰 60% 이상을 보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오를 사람들이 관심 있고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플랫폼 없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뭐 최근에 지방에서 뭔가 여러 가지 운동 하시죠. 근데 예를 들면 시골 할아버지한테 전혀 생뚱맞은 미국 투자자가 투자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오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투명성을 내세워서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NFT와 다오가 결합될 때 어떤 생겼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봤었던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